토닥토닥 비오는 소리. 이야, 저는 비오는 소리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비오는 것도 좋고. 이야. 오늘 비오는 날은 소리길을 한번 걸어볼까요? 오늘은 우리 동네 탐방 소리길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비도 오고 가야산 소리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가야산 소리길의 시작은 맨 처음에 가야면 소재지에 있는 대장경 테마파크에서 출발하면 되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덥기 때문에 출발 같은 경우에는 가야산 오토 캠핑장 앞에 무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하고 출발하시면 더욱더 편리할 것이고 주차에 대한 그런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가야산 소리길 이제 안 출발해 볼게요. 저희 동네인 경남 합천군 가야면 방산리 2구라고 합니다. 2구, 1구, 2구라고 있는데 여기는 도자기 공장이었습니다. 이 동네는 도자기 공장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도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하더라도 여기 근처에 도자기 공장이 무령도기, 구원도기, 대원도기, 현성도기, 유신도기, 고려도기 엄청나게 많은 도자기 공장이 있었고 거의 우리 아버지 때, 어머니 때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그걸로 먹고 살았죠. 농사 짓는 것보다. 여기가 가야산 소리길 출발점인데요. 이른 봄이나 가을 때는 대장경 테마파크에서 출발해도 되지만은 여기서 출발해도 좋습니다. 여름에는. 이게 무료 주차장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노시는 경로당도 보이네요. 이 동네는 동네 이름이 무릉지입니다. 무릉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무릉도원에서 무릉이고요. 지는 땅지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무릉지, 신선이 사는 땅지, 신선이 따는 땅이라고들 합니다. 경치 좋죠? 자, 이제 소리길 출발 한번 해볼게요. 길 입구에서 들어오게 되면 누구나 다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제부터 여기서부터는 초입이라 그늘도 많이 있습니다. 모닝글로리. 비가 와서 어떻게 입구길로 계속 걸어가면 흔히 무릉지 동네의 안동네라고 합니다. 여기는 안동네. 저희들이 사는 동네는 바깥동네. 탱자나무 울타리도 보이죠. 무공화. 어릴 적 추석 설 때쯤 되면 여기서 감나무집이라고 합니다. 여기 고추밭 앞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감나무집인데 우리 어릴 때는 이 동네가 이 집이 제일 컸고 제일 부자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티밥 튀우는 사람도 오고 강정도 만들고 많이 했습니다. 집은 상당히 부지가 큽니다. 터가 좋아요. 어릴 적 여름 방학이 되면 어릴 때 이 길은 이렇게 큰 길이 아니고 샛길이었는데 여기에 수영을 하러 매일 옵니다. 보통 여름 방학이 되면 수영하고 돌 위에서 몸 마르고 번갈아 가면서 하루 종일 놀았죠. 개학할 때까지 뱀처럼 허물을 한 3번 정도는 벗어야 방학이 끝난다라는 말이 있죠. 명품 중에 명품.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숲입니다. 자, 초입길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펜스로 쳐져 있어요. 이게 상수원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인들은, 보통 관광객들은 거기 계곡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물이 밑에 있는 이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구경하는 것만 해도 족합니다. 여기는 방아실골이라고 하는데요. 물레방아가 엄청나게 큰 물레방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기 다리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리도 무너졌습니다. 아주 옛날에 무너졌죠. 물 건너편에 방아실 있었죠. 저 건물에 방아실이 흔적도 보이죠. 피톤치드가 팍팍 나오는 걸 느낍니다. 소나무도 아름드린 나무들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보통 여기 나무 사이즈는 어지간한 나무보다는 다 큽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와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귀호강, 눈호강, 나의 심장도 호강, 온몸이 다 호강합니다. 여기 이곳은 나무도 자연사 하는, 그렇게 자연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원시림이라고 하죠. 나무도 늙어 죽는 이 명품숲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해인사가 4.7km 남았습니다. 옛날 해인사를 창건했을 때, 신라시대의 애장왕님 때 순흥과 이정 두 스님이 해인사의 틀을 발견할 당시에 아마 이 길로 걸었을 겁니다. 저 옆에 도로는 최근 신장로라고 다시 닦여진 도로이기 때문에 2000년 전, 1000년 전, 아주 오래된 전부터 이 길이 그야말로 해인사 가는 옛길이었겠죠. 오시다 보면 여기에 쉼터도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셔도 돼요. 이 길은 기록 깨기 위한, 그렇게 빨리 올라가야 되는 소리길이 아니라 천천히, 슬로우, 천천히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명품 숲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고 말없이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도 권장합니다. 한 15분쯤 오르면 칠성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 소풍장소로 유명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면 여기에 소풍을 오고요. 4학년, 5학년, 6학년은 요 위에 있는 홍유동으로 갔습니다. 잠시 칠성대 계곡을 한번 감상해 보실게요.
어느 정도 올라와봐. 한 20분 지났네요. 그러면 소리길 소생태계가 있습니다. 이 또한 옛날에 논이었어요. 논이었는데 생태계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물속에 올챙이도 보이고 우릉생이도 보이고, 이렇게 한번 걸어볼까요? 자, 연꽃 모양의 돌 기담석도 있네요. 너무 예쁘게 만들어 놨죠. 아우, 계곡이 너무 좋아요. 좀 확대해 볼까요? 한 25분 정도 올라오면 물소리가 또 들리는 거 보니 홍유동에 거의 다 도착했는 것 같네요. 그렇게 소리끼든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고 편도로 1시간 20분만 하면 충분히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놀러들 좀 오셔서 지역 경제도 좀 살려주세요. 가을 되면 단풍도 절정이겠네요. 가을 편도 한 편 올려드리겠습니다. 법보종찰 가야산 해인사 입장료 파는 곳이군요. 근데 이게 입장료를 받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유동 계곡입니다. 홍유동이란 붉을 홍자, 흐를 유자, 계곡 동자, 붉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다. 그 말인즉 가을이 되면 온갖 산내 단풍이 들어 그 빛이 붉은 빛이 되어서 붉게 흐른다라고 해서 홍유동이라는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답니다. (40년) 전에 그 일이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새록새록 합니다. 어제 소풍을 다녀온 것처럼 기억이 그렇게 납니다. 저기 농산정이라고 있는데요. 농산정에서 점심을 까먹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농산정은요, 고은 최치원 선생님께서 가야산에 언거하시다 여기에 신발을 두 쪽을 남겨 놔으시고 호련히 가야산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신선이 되셨다라고 하는 자리라고 전해집니다. 농산정. 이제 한 5분이 이 정도 왔거든요.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를 거예요. 혼자 오는 것도 좋지만 한 2명, 3명 어울려 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옛날 추억 이야기하고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이야기 하면 어느새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르실걸요. 참, 그리고 여기서는 버섯, 기타 등등 산림물, 임산물 채집하면 안 됩니다. 특히 잣나무 있는데 잣도 주워 가서도 안 되고요. 버섯 채취하면 안 됩니다. 올해는 날씨가 더워서 단풍이 끝장을 보려고 하는데 가을 편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홍류동을 지나서 이제 길상암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옛날에 도로같이 생겼죠. 아버님께 여쭤보니 이 길은 옛날 일제시대 때 산판, 그러면 산에 나무를 하러 가기 위해서 원래 있던 그 오솔길 도로를 넓혔다고 합니다. 나무를 옮기기 위해서 닦은 도로라고 합니다. 근데 가야산에 보게 되면 배야산 쪽이나 이런 도로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수탈해 갔는지. 근데 이 나무 수령이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남은 나무들입니다. 우리나라의 한민족처럼 꿋꿋하게 살아남은 소나무처럼 우리도 지금 경제는 좋지는 않지만 이 험난 세상을 이렇게 소나무처럼 꿋꿋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가 꽤가 넓습니다. 옛날에 해인사 가는 원시도로라고 하죠. 아주 옛날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아마 이 길을 성녀님이나 신도님께서 수타 다녔을 겁니다. 소나무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것도 아주 옛날에 송진을 채취하기 위해서 소나무를 훼손한 흔적이라고 합니다. 근처에 이 소나무에 아픈 상처들이 막 가진 소나무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에 이야기했듯이 꿋꿋하게 어느 정도 상처를 안고 살며 그 상처를 역사인 것처럼 잘 버텨나온 우리 소나무 보십시오. 상처가 너무 깊죠. 상처가 너무 깊어요. 이제 해인사가 2.7km 남았네요. 이 거리는 해인사 사찰까지의 거리일 겁니다. 소리길이 끝나는 그 종점까지는 약 한 1.5km 정도 되나? 그 정도 남았을 거예요. 보십시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저도 은퇴하면 여기서 살까요? 이렇게 좋은 경치가 있는데 이것을 놔두고 다른 곳을 찾으려고 한다니 어리석죠? 하늘의 무지개가 바위에 걸려 고운 옥 뿜어내니 갖가지 영롱한 구슬이 푸른 비단에 비치네. 이것이 신선세계의 진법의 창고인지라 흐르는 물도 물음교를 벗어나지 않는구나. 좋죠. 가시다가 보면 간혹 이런 급경사 내리막길이 있어서 그러는데 간혹 가다 멘탈을 잡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미끄러지시면 많이 다치시거든요. 이제 1시간 남짓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는 길상암이죠. 해인사 초입에 있는 암자로서 정멸보궁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례를 모신 암자이죠. 길상암 다리를 건너서 이제부터 이제 마지막 동점인 소리길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기 길상암 정멸보궁은 저 봉우리 양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걸어가는 길은 그래도 다 좋은 소리길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백미지만 그래도 백미 중에 백미, 제가 꼽을 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머리 조심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마음. 자, 지금 비가 와서 그러든지 물이 좀 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딱 2번 수영을 했는데 물이 깊어서가 아니라 물 색깔이 너무 겁이 나서 못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대단하죠? 명소 중에 명소입니다. 이 카메라에 담기는 풍경보다 더 정확한 게 내가 보는 이 풍경이고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일 거죠. 제가 지인들과 소리길 오면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야, 깎아지른 절벽. 물멍하고 싶은 그런 계곡이죠. 이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종점까지 가볼까요? 물소리가 너무 시원하게 들리고 공기도 너무 시원하게 들립니다. 이곳을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간다는 시간인데요. 저기 저 바위에 보이는 저 높은 곳에 있는 바위의 글은 누가 어떻게 새겼을 것이고 어떤 내용일까요?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참 대단들 하십니다. 여기도 사람 이름이기는 한데 저기도 사람 이름을 파놨을 것이고, 그래도 나 여기 왔다가 가노라 흔적을 꼭 옛날부터 나눠놨네요. 맞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야, 나는 죽어서 뭘 남기지? 비트코인이라도 남기면 좋은데. 미안합니다. 해인사가 1.7km 남았네요.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죠? 너무 아쉽죠? 시간이 짧아서. 저도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 이 다리를 건너면 만약에 해인사로 올라가실 분은 저기 일주문으로 해서 해인사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저기 선생님 보이시죠? 해인사. 그리고 끝까지 올라가시게 되면 해인사 주차장이 보입니다. 저는 추천은 해인사까지 갔다 오시면 이 길로 쭉 올라가시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되지만 이 길도 괜찮다 보내드리고 싶어요. 여기서부터 해인사가 1.3km 거든요. 자,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여러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해인사에 갔다가 해인사에 들으시는 분, 그리고 여기 주차장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 맛있는 집이 많습니다. 맛있는 집은 다음 동네 소개할 때 제가 맛있는 집 몇 군데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출발했던 그 지점까지 어떻게 내려갈까요? 제가 제일 권하고 싶은 거는 다시 왔던 길로 내려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찻길 있잖아요. 이 길로 계속 걸어가시면 길이 평탄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차량이 많이 왔다 가서 약간 위험할 수는 있는데 저는 왔던 길 그대로 내려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이도 저도 힘들어서 못하겠다, 어떻게 할까요? 예, 택시를 부르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한 5명이 모이시면 부르시고, 유에 가면은 버스가, 대구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보통 40분 50분마다 있는데 그 버스를 타시고 공원유계소, 우리가 들어왔던 공원유계소에 내려달라고 하시면 버스 기사님이 내려주십니다. 요금은 1,700원. 이 근처에서 타셔도 되고요. 요 위에 버스 정류장에서 타시면 한 10분만 내려가거든요. 그것도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자, 저는 어떻게 내려갈까요? 한번 기다려 보세요. 너무 좋은 소리길 산행이었죠.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과연 내가 여기에서 살면서 몇 번이나 와봤을까요? 이렇게 좋은 곳을 놓고 다른 곳을 찾다니 어리석기도 합니다. 세상 열어 살아가는 분들, 나를 아시는 분들 너무나 사랑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좀 해주세요. 저도 남들처럼 유튜브 되고 싶어요. 자, 그럼 저는 어떻게 내려갈까요? 버스를 타고 갈까요? 왔던 길로 돌아서 갈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기에 모이는 가야면 최고의 베스트 드라이버 김정동 교사님께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55살 아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80살 할머니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가야면 최고의 베스트 드라이버네요. 안녕하세요. 자, 가야면 최고의 베스트 드라이버 어머니의 운전 솜씨를 모르겠습니다. 내일 모레 팔순인데 팔순 할머니가 운전하시는 모습 한번 보세요. 그래도 할머니 취미가 드라이브인데. 이야. 돈 주고 나서 속도에만 꺾이지 마세요. 아, 오늘은 너무 행복합니다. 냉면이나 먹으러 갑시다. 아들이 50살을 모으나 60살을 모으나 70살을 모으나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건 똑같소? 잘 왔어. 자, 할머니 이제 주차 실력을 한번 봐야 되겠네. 에잉? 그냥 되네. 비가 다 왔습니다. 다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렁 신선들이 산다는 내가 사는 이곳 너무 좋다. 나중에 은퇴하면 와야지.